법문을 들어보니까 자꾸 이런 관념하고 실상 말에 매달려가지고 흠칫흠칫하는데 과연 좀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좀 나라는 말이 노고 이렇게 하더라고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마치 나라는 말을 쓰면은 이건 엄청 감정적인 들고 이렇게 흠칫이 뭡니까? 마치 그런 게 많이 제약이 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대화라고 하면서도 맨날 어떻게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쳇바퀴는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서요, 평생을 이야기해도요, 항상 쳇바퀴 돌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자, 더구나 대화를 해도 쳇바퀴 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오르고, 자기가 이해했다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한 거고, 아니다라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아니다는 거고, 맞다라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그냥 자기 이해, 지금 현재의 이해 단계에 불과하죠. 그것이 좀 더 교묘해지고, 좀 더 정교해지고, 이런 점이 있을지 몰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아무리 정교해지든 본들, 아마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더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도사님의 법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도사님이 경영을 하면서 알아지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법이 정해지는가? 예. 그러니까, 전한다는 것은 말이고, 전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괴로움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관념적이니까, 뭔가 이제 실상에 대한 경험을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괴로움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자각에 의해서, 자신의 깨달음에 의해서 자신의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준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삼춘포로 빠진다. 빠질 수가 있죠. 빠질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도라는 것이 아니면은 몸이 있으면 3000% 빠지게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매 경험이 도라는 상태면은 3000% 빠짐이 없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알았어 또는 깨달았어라고 하는 순간 3000% 빠지게 될 거예요. 이제 깨달음도 있고 도도 있고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뿐이면은 3000% 빠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 누구로부터 배운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들림의 경험이었을 뿐이에요. 들림의 경험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들림이 있으니까 자각도 여서 일어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를 자각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확인 또한,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계속 물어요. 텅 빈 허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뭔가를 인정해주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와서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요. 왜냐면 다시 묻고 또 물어요. 그럼 제가 맞다라고 인정해줘야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또 조금 있다가 그렇게 경험이 안 되는데 라고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이 경험, 스스로 이 경험,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주고 맛보여주고 하는 스스로 이 경험과 경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에, 스스로 확인됨에 의해서만이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행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듣기만 하면은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생각이 점점 교묘해지고 결국 자기 생각의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견성했다라고 하는 사람 보고 관념적인 견성일 뿐이다. 관념 개합일 뿐이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경험 사실과 이 경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생각 내용, 우리는 맨날 지금 이게 차게 느꼈다, 찐득찐득하게 지금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자각과 실제 그것의 확인, 이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해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험 상태를 바로 부처님이 중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확인돼야 되고 이 확인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로서 결코 분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은 이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죠. 들리기를 기존의 내 생각과 내가 옳다는 거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너 사입이야. 너는 맨날 그게 맞다라고 그러지만 맞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냥 자기 생각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진짜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은 기존에 맞다라는 생각에 좀 이제 안 그럴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게 들면은. 그렇지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스스로 확인돼야만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남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온통 자기 자신을 남의 말로서 확인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 사실을 남의 말로서 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사람 말이 맞다 생각되면은 그 사람 말로 판단하고, 저 사람 말이 맞다 생각되면 저 사람 말로 판단하고, 맨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끝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해보고 이게 맞았네. 그럼 그것도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게 항상 맞다고 또 그래. 비록 내가 경험을 그래.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아닐 수도 또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요. 그런데 자,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잡지를, 그것도 그래서 맨날 어떤 깨달음도 잡지를 말라, 깨달음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다라는 생각 또는 자각이 일어난 경험이죠, 그냥. 자각이 일어난 경험이. 그런데 이것을 맞다라도 하지 않고 틀리다고도 하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맞은 경우가 있잖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네. 그렇게 되잖아요. 자, 만약에 경험해보니까 맞았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이 그것은 그냥 작용이 돼요. 근데 그것을 만약 맞다라고 한다면은 뭘 맞다라고 그래요? 바로 내용으로 정리가 돼요. 맞다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은 일어나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봐요. 지금 뭐 마시는 게 있어요? 그 뭐 앞에 뭐 있어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한번 마셔봐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응? 어떻게 좋아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되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하죠. 좀. 예, 그런데 우리는 맨날 표현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맨날 맛이 어떻다라고 생각이 작용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예, 그럼 그 생각은 경험된 사실인가요? 아니면 경험된 사실을 그대로 표현된 게 못된 걸까요? 그 어떤 걸 경험은 했지만
있지만 표현은 100%는 못하는. 그런데 자 봐요. 우리가 아 맞아 라고 자각이 된 건데 어떤 가령 그래라는 그 일어나는 경험 그 자체는 되는데 만약 이것이 내용적으로 규정이 된다면 경험 자체와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용적으로 그 경험을 내용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음 판단 기준으로 작용되죠? 근데 이미 그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라 관념화된 사진과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을 잡으면은 그 사실 자체는 어디 가버리고 다시 요수로 인해서 관념이 새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잡지 않아야만 그 경험이 이 관념에 의해서야 경험이 연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그것에 대한 관념이 되지 않으면 그 경험은 온전히 다음 작용에 영향을 미치겠죠? 봐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온전히 물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뭐라고 설명한 것을 하면은 그것은 바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잘해본들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책임질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럼 모든 언어들이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 깨달음의 내용, 이 내용에 무심하라는 거죠. 그렇게 육조해양대사가 자기의 수행법은 무념, 무상, 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맞아 이거야 하는 생각과 있죠. 동시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게 계속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라든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연결이 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한테 야 나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더라고까지 막 설명도 해가면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니까 이게 다른 데도 다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나 하는 또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경우는 이게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근데 돼요. 이제는 막 그게 맞다고 막 얘기를 하고 물론 듣는 사람 입장이 그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깨달음의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못했다는 사람보다 훨씬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더 놓지를 못해. 그런 비슷한 경험을 그러니까 매 이 추억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동안 계속 유지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건 또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한동안 행복하죠. 왜? 제가 의심이 딱 들고 난 뒤로는 그 다음 또 드는 생각이 괜히 그날 그래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했네. 정말 맞지도 않을 수 있는데 꼭 그게 뭐 생활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혼자 떠들었네 하는 또 그런 후회감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게 관념이 되니까 이제 관념에 관념이 더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자각의 경험이 관념화되니까 자각의 경험은 자각의 경험이었는데 그 내용을 붙잡아 몸이 있는 이게 관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야 이런 것은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닌데 했다는 자책이 나오고 하면 이게 관념을 낳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깨달았다 견성했다라는 상태가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물에 대한 어떤 규정도 똑같은 거죠.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저렇게 갖고 가시는 거하고 만약에 강아지다, 사띠다, 그 사띠를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본 거하고 다음에 볼 땐 다른데 왜 그때 그 경험으로 얘는 이럴 거다, 뭐 이게 맞다, 볼 때마다 여우처럼 다른 생겼다고. 사띠. 아니죠. 몇 번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맛있네. 자,
이 똑같이 맛있다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사실은 말은 똑같아도 경험된 사실은 다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믹스 커피를 마셔야 맛있다는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믹스 커피 마시면 맛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프림도 없고 설탕도 없는 걸 마셔야 맛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 맛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맛있다라는 나는 말은 다 똑같아도 실제로 경험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는 맛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얽매여서 이 말이 다음 연기로 되어지느냐. 맛있다라는 말이 나와도 그 말에 의미하는 요게, 요 사람의 표현은 요것의 표현이니까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 경험 자체, 요게 의해서 그러면 요 경험으로서 연기되느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용을 붙잡아 버리면은 바로 맛있다라고 하는 이 말, 요것에 의해서 연기가 되어지고, 맛있다라고 말이 있어도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의 그냥 표현일 뿐이고, 요거지 말에는 의미가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 경험이 다음 경험에 연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말이라는 걸 내 생각을 붙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요. 우리는 맛있다라는 데 얽매니까 뭐예요? 다음에 야 그때는 맛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라고 하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맛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죠. 왜? 이 맛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요것에 의해서 어떤 판단이 그냥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도 이것은 또 그 정확한 판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일어났을 뿐이지 여기에 또 신경 쓰임이 없어지죠. 그런데 맛있다는 말에 신경 쓰면은 요게 주안이 되면은 그럼 요 실제 이 경험은 어디 가버리고 요 맛있다라고 하는 요걸로서 맛있는 걸 찾거나 이제 맛있다 맛없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관념의 기준이지 실제 경험의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당연히 제일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경험되는 이 순간은 어떤 이 내용이 작용될 수가 있어요. 즉 맛있다라고 하듯이 또는 이게 그냥 좀 쌉쌀하다고 그럴까? 어쨌든 뭐라고 작용이 되든 그럼 네가 말한 그렇게 달콤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달콤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라고 하든 뭐라도 하든 내용적으로 일어나기는 일어나죠.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것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뭐라고 내용이 이렇게 작용이 되기는 해도 요거는 정확히 경험 사실은 아닌 거죠. 자각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각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것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생각을 스토리, 내용이라 그러는데 생각은 오히려 상이요, 상. 상이라는 것은 순간의 찰나의 사진과 같아요. 찰칵찰칵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라는 것이 알아질 때는 스토리로 알아지죠. 뭔가 어떤 그냥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가 살아있는 뭔가 동적인 스토리 또는 내용이 있는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상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우리가 경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사실은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는 또 경험에 의해서 꼭 그렇게 알아진 것 같은 또 착상태를 뿌린 거예요. 스토리는 뭐예요? 만약에 봐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다라고 할 때 완전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험에 의해서 알아요. 즉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상의 경험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경험에. 물론 이 존재도 아니지만은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이미지로 아직 스토리로 작용될 수 있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스토리화되지 않고 이미지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잡는다든가 또는 이래도 이것은 거의 이미지 작용이지 어떤 스토리 작용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언어가 배워지고 그것을 토마토라고 그래.
닭이라고 그래, 사람이라고 그래, 여자라고 그래, 아름답다고 그래, 이런 말들이 이제 가르쳐주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건 검다라고 그러고, 뚜껑이라고 그러고,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요런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비치기는, 망망이는 당연히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거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보이잖아. 그런데 뭐가 보이더라고 스토리로 작용이 됐죠? 근데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요 이미지가 알아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가령 우리가 인식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바로 그런 이게 뭐 뚜껑이다 검다라고 하는 요런 또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꼭 스토리로 알아진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거 봐도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스토리로 작용될 수가 없어요. 이 처음 보는 사람은. 기껏해야 생각은 내용이 뭐예요? 이게 뭐지? 뭐지? 뭐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스토리는 점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용어에 대한 어휘력이 늘어날수록 스토리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이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원래 말 그대로 이미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 그런 사실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되면은 그 내용에 무심해지는 거죠. 자각의 내용도 똑같아요. 자각의 내용도. 그러니까 자각의 경험도 생각의 경험과 똑같아요. 깨달음의 경험도 생각의 경험과 이치가 똑같아요. 만약에 이치가 다르고 다른 거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오온 그러지 않고 육온 그러셨을 거예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지혜다라는 것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맨날 지혜가 작용된다 그러면서 생각이 작용된다고 말하는 지혜가 작용된다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는 온에 없어요. 봐요. 색수상 행식 이래요. 그러면서도 맨날 스님들 법문하는 거 초기불교 법문을 보세요. 뭐 지혜가 어떻고 지혜가 작용되고 어쩌고 뭐 지혜가 뭐 어떻게 한다고 자 사띠와 빤냐 사띠와 지혜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럼 뭔데? 지혜가 어떻게 작용되는데? 어떤 작용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럼 부처님은 왜 지혜 작용을 말씀 안 하셨지? 왜 색수상 행식에 왜 지혜는 없지? 상은 있는데 왜 지혜는 없지? 상과 지혜는 똑같은 거예요. 상과 지혜는 이치도 똑같고 내용이 결정되는 것도 똑같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지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우리는 지혜다 그러고 어떤 생각을 우리는 그냥 생각이다 그럴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의미를 두면요 전부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은 그래서 지혜를 문사수라고 그래요. 문해, 사해, 수해라고. 그럼 문해? 들은 것이 지혜. 어떻게 지혜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하는 말을 들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한 지혜, 생각 지혜, 이게 생각을 해봤자, 백날 생각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깨달음에 의한 지혜인데, 자, 이것은 내용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똑같아 버려. 그래서, 은광경에 이런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 법, 진리, 법, 깨달음, 내용, 법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냥 깨달을 뿐이야. 어떤 자각되는 경험 하나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야. 자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 왜? 거기에 머물면 바로 관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은 내용을 별로 말씀하시지 않고 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용에 대한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내용적으로 뭘 많이 알게 되고 내용적으로 바른 견해, 이제 잘못된 견해에서 바른 견해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가 도라 이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야, 그냥. 그럼 도라는 상태는 뭐예요?
잡지도 않고 밀지도 않는 그 내용에 무심한 또는 초연한 그냥 알아질 뿐인 이것을 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험은 도라고 하는 것의 온전이라고 하는 그냥 여기에 미치는 거지. 응? 내용적으로 잘못된 견해에서 이제 이런 바른 견해가 생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어. 오히려 이런 견해가 자꾸 없어져. 없는 거야, 아예. 그게 아니라 그냥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 들리면 어떻다, 보이면 어떻다라는 이 경험 상태만 어떻게 보면 뭐 도라 이름하는 것이 온전해질 뿐이지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깨달음이 내용적으로 쌓여간다면은 그럼 그것은 관념이지.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냥 그 자각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풀리는 것일 뿐이야. 잘못됨이 자각되는 것일 뿐이야. 잘못됨이 없으면은 잘됐다는 것은 없어. 그냥 잘못된 것만이지 잘못되지 않은 것은 없어. 잘못됨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가 바람이고 그냥 잘못됨이 없는 것일 뿐이야. 그냥.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내용적으로 규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현상적으로 규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에 그 현상이었을 뿐이야. 눈의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규정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거를 계속 잡고 가게 되는지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걸 잡고 있었다는 그런 자각이 또 전혀 없었고 그건 근본적으로 바로 존재라고 하는 무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수행까지도 이제 무지한 중생으로부터 깨달은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무지가 똑같아. 그대로 있어. 도돌이표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힘든 것이 없으시나 봐요. 그냥 깨닫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괴롭거나 뭐 이런 게 없으시나 봐요. 그러면 뭐 맨날 쳇바퀴죠. 그게 있어야 달라지는 게. 그런 게 힘든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죠. 네. 그건 다 풀리셨어요? 네? 다 풀리셨어요, 그러면? 글쎄요, 그 힘듦이 좀 예전 같지는 않다거나 그게 다 해소는 안 된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됐다면 박사님이 또 아니 힘든 게 없으신 거 쳇바퀴 갈 때 도시는 것 같다고도 해서 제 느낌에는 힘든 게 있어야 그게 달라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뭐 깨달음 돼서 얘기하는 거 저 같은 똑같은 경우에는 얘기지. 생각이 일만 그렇더라고요. 생각에서 일어나면 결국. 일어나면 이제 생각이 어쨌든 사실 우리는 그래도 이 현상적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도라는 것을 좀 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는데 나오는 우화를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진해 다리가 몇 개나 돼요? 52개 같대요. 그
있잖아요. 26개, 26개. 다선생님은 맞아요. 몇 개 틀려요. 할까요? 100개 넘을까요? 찾아볼까요? 좋아요. 50개든 100개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이랬대요. 지내보고. 야, 너 참 정말 대단하다. 그 많은 다리가 엉키지도 않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나는 이 4개 다리도 참 걷기가 힘들던데, 4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엉키지 않고 걸어가기도 힘들던데, 너는 그 많은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 그 비결 좀 가르쳐주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네요. 이제 조금 우쭐함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런데, 아니, 가만있어 보라고. 그런데,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이야기 해줄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일 해줄게.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알려고 이제 걸어보려고 하니까, 못 걷겠는 거야, 이제. 1번 다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니, 요 다리 움직여, 요 다리 움직여, 그 다음에 요 다리 움직여, 저 다리 움직여야 되나. 아, 이러니까 그만 못 걷겠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아무 불편이 없죠.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아무 사실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불편해. 똑바로 그래야지라는 순간 이상해져.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맨날 그러다니 전혀 불편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팔자걸음을 걷고 있지? 이러면 이제 팔자걸음하고 바로 걸음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걸음이 어색하고 힘들어져. 그게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걸었지 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가 내가 일어나는 건가요? 그게 내 다리, 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분리가 일어났죠? 나를 지켜보는 나와 다리 보고 보이는 나로 분리가 일어났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워진다는 거. 원래 내가 없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그러니까 즉 나가 일어나면 즉 지켜보는 자와 지켜 보이는 대상으로 분리가 되면은 괴로운 거죠. 불편함이 일어나간다는 어느 거예요. 상황이든 그렇게 돼요. 네, 어느 상황이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도란 이 분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건 또 굉장한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하나된 이래 뿌리면 또 이게 관념적이야. 아니, 제가 문득 자각이 된 게 그래요. 사실 이빠사나 들어 야 이러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막연한데 와 이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제가 범생이 출신이어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득 산에서 이렇게 이 심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이게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뭐 알아차리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려고 할 순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쫓아가는데 아니 잘 내려오는 거예요. 오히려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엉키지도 않고 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탁 터졌을 때 막 순식간에 저기까지 갔다 뭐 그런 수준이었나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자, 그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이 자각되고 나니까 그렇지만은 자 알아차리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임이 알아졌어요. 자 돌이 보임도 알아졌고, 자 발이 나감도 알아졌고, 느껴짐도 알아졌고, 땅에 닿아지는 이 느낌도 알아졌고 다 알아졌어요. 소리도 알아졌고 다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했던 거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려고 할 때 또 한 얘기는 이제 알아차림이 잘 되면은 알아차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하면 막 거의 막 맥이 다 빠진 거예요. 완전히 피곤하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알아차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임도 알아차려야지, 들림도 알아차려야지, 느낌도 알아차려야지, 생각도 알아차려야지. 이놈의 생각이 뭐 금방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소리도 이 소리 저 소리 들리지.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다 알아지는 거예요. 보임도 알아지고, 느끼짐도 알아지고, 소리도 알아지고,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뭐야? 자, 그 순간은 어때요? 지켜보려고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었지만은 다 알아졌죠. 그냥 다 알아졌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평상시의 경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는요, 사실은 불편이 별로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알아차리려고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경우는, 자, 이 다리 나고 난 다음에 이 다리 나가나? 이 다리하고 이 다리 두 개 나가나? 이래 싸보세요. 못 가요. 아침에 집에 나갈 때 왼쪽부터 나가세요? 오른쪽부터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놓고 나는 내가 오른쪽부터 나가나 왼쪽부터 나가나? 아침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되는 이 소리가 들리고 나면.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자, 보이면 그냥 작용이 되고 들리면 작용이 돼요. 모든 것이 그냥 작용이 돼요. 자, 이게 우리의 평상시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의 내용에 머물렀을 때만 혼란스러워요, 항상. 그때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쫓아내려니까 생각한다는 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한다라고 여기 뭐 이렇게 머물 수가 없어. 응? 저 돌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즉각적으로 발이 딛고 안 딛고가 그냥 주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보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자기 돼요. 저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발이 그렇게 가져요. 그런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안 움직이는 돌 같다라고 생각이 작용됐기 때문에 발이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넘어질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것이 순식간에 다 작용되고 전부 다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한다는 상태, 야,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서 어떻게 알아차리지? 어떻게 도가 되지? 이런 순간,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그럼 돌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도 사실은 우리는 넘어지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엄청 괴로울 것 같죠? 엄청 아플 것 같죠? 왜? 사실은 제가 한번 나수로 찍어봐서 알아요. 여기 나수 풀베다가 여기를 확 찍었어요. 여기.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피가 안 나고 제치면 허연 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아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조금 있다가 아이고 다쳤다.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 순간도 그렇게 해도 그것도 그냥 알아지고 하는 이런 상태라면은 그렇게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프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모든 작용되고 있는 이런 것에 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걸어가지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그냥 작용이 다 연기작용이지. 여기 주체가 가령 이렇게 해야 될, 저렇게 해야 될, 판단해야 될, 생각해야 될, 여기를 들어야 될, 저기야 들어야 되는지,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될지, 저렇게 들어야 될지, 이런 생각해야 될지, 저런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전혀 작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생각에 들어가면 생각 속에서만 그것을 내가 했다, 내가 저랬다, 내가 바른 생각을 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내가 행동을 이랬다, 내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지고 요 순간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지켜봐야지 하는 순간 이 삶이 이거 막 어색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도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덕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생각에 머금이 없이 그냥 생각이 작용되는 그냥 그대로지.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도 없고 생각은 내가 어떻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고 일어나다 사라지고 전부 다 이럴 뿐이야. 그냥 그랬을 때 삶은 바로 불편이 없고 어색함도 없는 그냥 너무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인 거예요.
도란,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상태. 알아진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알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미라는 것도 아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네는 한 번도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물어서 생각하니 이제 막 엉켜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못 걷겠다. 누가 나한테 뭔 짓을 한 거냐? 네. 자, 도란. 그래서 사실은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알아차리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알아지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행위는 있대 행위자는 없다. 경험은 있대 경험자는 없다라고 맨날 이야기한 그 경험 상태가 바로 이러함을 경험하는 거고, 이러한 상태를 삿디라 그러는 거고, 이러한 상태를 이빠사나라고 이름하는 거지, 이러한 상태를 그냥 중도라 이름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생각에 머물렀을 때 항상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만 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괴로움은 생각 속에서만 있고 어색함은 생각 속에서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생각 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생긴 거죠. 내가 생긴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빠져 있는지조차도 전혀 알아지지가 않잖아요. 예. 이 나 속에 있으면 나가 알아지지 않는데 우리는 물 속에 있으면 물이 알아지지 않는 것과 같이 빠져 있으면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당연히 어떤 나라는 관념이 작용되고 있는 상태다 기반에서라는 거예요. 그 기반이 작용되지 않다고 한다면은 빠짐이란 일어날 수도 없고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아지지 않는 상태는 없는 거예요. 단지 알아지는 그 사실이 알아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아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견해에 빠졌을 때인 거예요. 나라는 견해에 빠졌으니까 그것은 알아져야 되는데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알아지는 상태는 나가 없다는 상태는요, 어떤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 속에 있다, 밖에 있다 이런 것이 없어요. 나무 두 개가 여러 서 있으면은 누가 보고 누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누가 보고 누가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온전한 중도다. 이제 말로 표현이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도라는 생각도 없고 보인다라는 생각도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작용되면 그냥 감촉된다. 감이라고 하는 그냥 감의 상태일 뿐인 거예요. 나무도 그냥 감이죠. 나무 갖다 대면 당연히 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도 당연히 촉이 있으니까 돌이 매끈매끈 달아짐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용은 전부 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조건화돼서 나무잎이 빨갛게 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이런 것일 뿐이다. 내용이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은 전부 다 그와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돌고 돌아서 가장 자연스러움 어떻게 보면은 애당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괜히 돈이 어쩌니 수행이 어쩌니 했을 뿐이야. 근데 왜 그러면 그럴까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있는 거죠. 애당초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면, 빠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말, 이런 말들은 아예 없었던 그런 말들일 뿐이죠.
아예 없었어야 될 말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으니 이 말을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 잡아서 뭐 하게? 그냥 그러니까 애당초 뭐 어떻게 애당초란 말도 이상하지. 왜냐하면 애당초란 것은 사실 없었는데 매 순간이 그러한데 그러니까 사실 착각이 없으면은 이런 말들이 아무 없어야 될 말이니까 우리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있었어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착각이 자각돼서 착각이 없어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라고 한다면 이런 말들을 왜 기억해야 되지?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할까?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병이 다 나으면 약이 필요 없다는 거. 그래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봐요. 지식을 끌어안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늘리려고? 그걸 늘려서 뭐 하려고? 자, 우리 수행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자, 그러니, 뭘 장사하죠? 뭘 가지고 장사를 해? 뭘 가지고 장사를 하죠? 아? 환자들은 영혼이 있겠죠. 그래. 그러니까, 그럼 없어져야 될 텐데, 없어지지 않는다. 왜? 무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없을 수가 없다. 교수님 본문에는 사람이 왜 안 보이는가 하고 왔잖아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 보인다. 이 정작 저는 별로 고민 안 하는데 오면 오는데 안 오면 안 오는데 그래서 안 오면 땅 파먹고 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 참 너무 고마운 일이지. 생각할 때 좀 키워드가 정리가 안 됐다. 그 좋은 부분들 갖다가 키워드 정리를 안 하니까 제가 유튜브를 쭉 봤어요. 조회수 이런 걸 쭉 보니까 일반적인 제목, 간결이라면 깨달아 이런 데는 조회수 엄청 많아. 나라는 무엇인가. 맞아요. 이런 거래. 많은데 뭐 이런 칠각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회수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이제 우리 도원님들이 에로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올릴 때 그냥 뭐 어느 수행자의 뭐 대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차라리 뭐 어떻게부터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뭐 심각으로부터 자유롭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희 우리가 결국 보면은 유튜브에 가고 뭐 깨달음이 뭔가 저야 키워드 정리를 좀 해. 아니 그러면 저는 지나간 말들 자꾸 또 실험을 하라는 게 아버님도 있고 뭐좀 그것도 마찬가지지. 아버님은 그러면 남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자, 하여튼 어쨌든 어쨌든 결국에는 다들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가령 요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건데 여기에도 또 주체라는 것이 도대체 이 사실은 작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 자각 결국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것만 되고 나면 그동안에 했던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들이죠. 단지 요게 자각될 때까지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어떤 좀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을지 모르는 그냥 이것일 뿐이죠. 그런데 가령 그것이 스스로 자각됐다면 이게 사실은 이런 말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말들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필요 없는 말들을 사실은 공부한다고 또 이걸 잘 정리해서 경전화하고 또 책화하고 한다라고 사실 그런 거죠. 물론 책이 돼도 경전이 돼도 그냥 그런 역할일 뿐이지. 그런 역할일 뿐이지. 신성시 돼야 된다든가 이걸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이런 것은 아니죠. 부처님처럼 이렇게 사성제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고사님 좀 고사님의 표현법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 성장 자세.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는 사람이 그사님 본문하고 다른 테라와다 사단법인 두 개하고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7학기를 뿌려놨더라고요. 7학기를. 그리고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 들면은 이제 사띠하고 이제 태법각지하고 이래 막 하는데 염각지가 더 세밀해지고 행기가 이제 태법각지다 이러면서 다리를 등하고 내림을 구별이 되는 이런 게 처음에는 사띠할 때는 이게 안 되는데 태법같이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이게 안 난다 알아준다 이 예리진 사띠가 예리는 게 태법각지다 이렇게 막 했더라.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 내가 이 경영할 때 이거 구별이 되는가 덤하고 내림하고 그런데 또 부처님이 아나파나 사띠할 때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저는 그러면 이게 태국같이 할 때 결국 작업을 예리하게 알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웬일이 나더라고요. 근데 부사님 분들하고의 차별이 뚜렷하게 나 있더라고요. 부처님이 딱 한마디지. 사실 우리는 그래요. 딱 한마디. 뭐, 칠각지, 12연기, 뭐, 10가지 족쇄, 또 뭐, 가령 또 저기 보고 뭐, 30매 조도품이니 뭐, 온갖 이름들이 많죠? 온갖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부처님은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제일 처음에 딱 말씀하신 건 딱 한마디죠. 중도로서 깨달은 혜택을 이룬다는 건 딱 요 한마디고, 그 다음에 중도가 뭐다? 딱 요게 전부 다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 경험 상태,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 거기 전부 다인데, 여기에 단계가 있다? 경험 상태가 찰나인데,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작용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는 작용의 연기라고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단계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단계가 있을 수가 있지? 8점도 있잖아요. 결국 문제는, 무지. 그런 어떤 착각이 끼어 있느냐, 안 끼어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렇다 한들, 그것이 단계인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런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이라는 것은 매 찰나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라는 그냥 이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다음 말들은 필요가 없는 말들이죠. 필요가 없는 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는 요게 가령 그게 안 되던데요, 이렇던데요, 저렇던데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왔던 것일 뿐이죠. 그런데 사실은 중도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모든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죠. 소용이 없는 말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소용이 없는 말들이죠. 이제 그런 경험 상태라면 중도라는 이 말도 필요가 없는 말이죠. 이것도 기억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분류를 하고 단계를 나누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만히 있어봐. 그걸 아직 안 올렸구나. 지난번 집중수행 때, 중도와 팔정도와 삼학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실마리 법담에서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갔죠. 자꾸 불교 수행은 삼학이다. 삼학 세 가지 공부라는 거죠. 개정의 세 가지 공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팔정도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디 고요한 수리상가 어디서 30주년 기념인가 50주년 기념인가 100주년 기념인가 모르는데 기념 행사로서 바로 이 팔정도인가 중도와 팔정도인가 이 세미나처럼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또 한번 영어 공부하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 공부하는데 이런 영책을 보기는 싫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좋은 방법이 있다. 영어로 하는 외국 사람이 영어 본문을 계속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듣는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나 이런 한 사람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못 듣겠는 거야. 근데 저 티벳의 한 스님이 한 것은 그 사람도 영어를 못하는 데다가 하니까 발음은 안 좋아도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걸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 스님 중에 이제 삼학을 이제 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삼학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자, 중도를 8정도로 했는데 8정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중도를? 중도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순간 경험될 때 추구하지 않고 하는 매순간 경험 상태인데 8정도가 되니까 꼭 8단계를 밟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요게 기초가 돼서 이렇게 되고 요게 기초가 돼서 이렇게 되고 해서 8개가 다 온전히 해야 되는 것 같은 요게 8정도 같은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되죠. 이제 바른 말이 어느 정도 됐어. 이제 그럼 바른 행동을 해야 되죠. 바른 생계 삶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단계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중도하고 무슨 상관이지? 중도는 매 순간인데? 자, 중도가 8정도라면 8정도라는 것은 매 순간 경험되는 그 찰나를 단지 8가지로 설명해, 8측면으로 설명해 놨던 것 뿐이지. 경험되는 것은 지금 맨 찰나의 요거 아닌가, 8정도도. 아니, 중도라는 거, 중도가 8정도라면 8정도 정도는 다른 것이 아니지. 응? 그런데 8정도가 단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서 가는 것인가? 매 경험 찰나가 8정도라고 이름하는 8가지로 설명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의 경험 상태, 중도라 그러면 그 경험 상태에 대한 설명 아닌가? 그래야만 비로소 중도와 8정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치 8정도를 다 따로따로 단계가 있어서 또는 따로따로 어떻게 보면 갈고 닦아서 그렇게 돼야 될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8정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더구나 이제 사막으로 넘어가요. 사막. 그럼 이제 개정에 8정도를 또 3가지 그룹으로 또 나눠가지고 더 분리를 시키라 버렸어. 그래서 개 공부 따로, 이제 정 공부 따로, 해 공부 따로라고 해서 사막까지 나눠놨어. 이제 사막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막 36조도 품이 어떻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부처님 딱 하나, 중도 딱 하나인데, 중도가 8정도로 설명이 됐고, 8정도가 또 그냥 사막으로 또 뭐 이렇게 됐던 것일 뿐이야. 결국에는 부처님이 가르치면 딱 하나, 중도, 경험되는 몇 찰나에 뭐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바로 요렇게 중도라고 이름하는 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데 장애 또는 되어지지 못한 요인을 왜 안 되어지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딱 그거 하나, 부처님 가르치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해졌어? 가르치면 왜 그렇게 복잡해졌죠? 8정도는 이분은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뭐 중도나 8정도나 거기 이제 같은 설명되는데, 치각지는 보면은 그 깨달음에 가는 단계에 나타나는 이제 그 깨달음 가기 중간에 일어나는 현상 같은 그런 처음에 인각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특도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진같이 이런 형태로 마치 단계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제가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표현의 문제지. 역시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무지가 가령 깨지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어떤 사람의 무지가 이런 단계로서 깨지고 어떤 사람의 무지가 또는 지혜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로 잘못 설명되고 있는 거죠. 즉 부처님은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데, 가령 족쇄가 하나씩 풀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존재가 생겨버렸고, 실각지가 하나씩 구족돼 간다라고 하면은 존재가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 이해가 돼서 잘못 설명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경험에 그때 경험에 나타나는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연각지를 해가지고 깨달음 관리하고 이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선 8정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죠. 8정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걸 개정의 사막으로 다시 또 묶어서 3가지로 또 나누면 더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런 거죠. 자,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히 부처님의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 완전히 딴 가르침이 되어버렸죠.
그런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